일부러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자주자주 이걸 자꾸 어기는 네. 행동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안 해, 싫어 이런 이야기들 입에 달고 살죠.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속으로 확 뒤집어 버리는 네. 이제 그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부러 그 다른 사람을 좀 자꾸 이렇게 찝쩍거려요. 자꾸 귀찮게 굴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 좀 이렇게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아까 저 화면에 나왔던 아이인데요. 정말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때문에. 계속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예. 이렇게 남의 탓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요. 기분이 쉽게 상해요. 그리고 짜증을 좀 많이 부리게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성미가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막 발구르고 막 발버둥 치고 화내고 울고 이런 행동이 잦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제 화가 나고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차 있는 이런 행동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행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싹 건드리기는 해요. 네. 그래서 싹 기분이 싹 나쁘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본격적으로 침범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부수거나 때리거나 네네. 막 이게 도발은 하지만 파괴는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파괴로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때는 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때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게 될 때, 내 네.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때를 쓰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네. 잘 넘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네. 유난히 그거를 못 견뎌서 때가 그냥 팍 나오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막 바깥으로 막 드러내놓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의 어떤 기질적인 성격 때문인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참 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때를 부리는가?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가 만 2세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런 때를 부리는 거는 그냥 정상 행동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발달 단계에서 이때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이제 자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 2세가 되면 이제 어떤 정도로 발달을 하는 거냐면 엄마로부터 몸으로도 떨어져요. 이제 마음으로도 서서히 떨어질 만한 게 이제 걷거든요.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꼴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제 사람꼴 돼가요. 이런 증명을 하는 게 싫어, 안 해. 이런 걸로 하고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 돼갑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가면서도 이게 좀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게 되는 건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인데 엄마의 아빠의 양육 태도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엄마는 굉장히 통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엄마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통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떼쓰는 행동의 가장 뿌리는 숟가락 전쟁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먹어. 예, 그래서 아이 입이 쓰레기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부터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율성이거든요. 나 혼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소변 훈련 이것도 너무 강압적으로 또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일찍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생물학적인 욕구부터가 엄마한테 강력하게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 내가 자꾸 침범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좋아. 이번에는 내가 내 똥이지만 내가 포기할게.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건 절대로 포기 못해. 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때가 이렇게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똥꼬집 이야기하는 게요. 요 시기부터 이게 우리 선조들이 참 말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냈는데 그러셨네요. 예,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고집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이런 양육 태도가 만 2세 때까지 딱 끝나고 자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지가 않고요. 거의 이게 아이들이 크면서까지도 이 양육 태도가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된다는데 네.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침범당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마음속에 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지죠. 상담을 하면 많이 좋아지는데요. 잘 안 좋아지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떼부리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양육 태도가 쉽게 바뀌질 않고 엄마가 자꾸 애를 자극해요. 자꾸 말을 안 듣게끔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아빠는 멀리 있다가 나중에 이놈하고 이제 때리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좀 잘 안 좋아지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부모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네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또 이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때를 쓸 때는 네네. 이게 네. 또 사람이 맞아요. 같이 살아가니까 네. 여기서 거침없이 욕을 할 수도 없고 내 체면이라는 것도 짜요. 있는데 맞아요. 이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게 조절을 하고 네. 행동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집안에서 통제를 많이 받았던 아이들일수군요. 나가면은 정말 이때는 기회다. 그렇죠. 네. 예,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이게 애들이 이제 크면은 부모하고 두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 걸렸다, 친척 왔다, 네네. 넘어져야지. 친척 오면 더 하는 거죠, 맞아요. 누워야 좀 누워 있어야지. 막 울고 막. 네. 그만큼 아이들은 영민한 겁니다. 영민한 거예요. 영민한 건데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모든 행동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잘 알아봐 주시면 좋은데요. 이 떼부리는 행동은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지기 전에 조절하자. 그러니까 이미 때가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저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담센터에서도요, 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때는 저도 어머님들이 전문가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아. 보시는데.